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3분기 매출 79조 987억 원을 기록해 역대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넥소에 이어 내년 출시할 차세대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오늘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수소차가 고객의 편안한 일상이 될 수 있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사로 옮겨갈 수 있는 현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내 퇴직연금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할지 짚어드립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공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었는데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은 본격적으로 원전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79조 987억 원을 기록해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한 79조 987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9조 1,83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7.4% 늘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인 10조 7,72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맡은 DS 부문이 매출 29조 2,700억 원, 영업이익 3조 8,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78% 늘었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8일 잠정 실적 발표 후 시장에서는 DS 부문 영업이익을 4조 2천억 원 안팎으로 예상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 인센티브 충당 등 일회성 비용과 달러 약세에 따른 부정적 환영향 등이 메모리 사업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 및 PC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익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과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SDC 부문은 실적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DX 부문 매출은 44조 9,900억 원, 영업이익 3조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웨어러블 신제품 출시로 모바일 기기를 담당하는 MX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 DX 부문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SDC 부문은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에 힘입어 매출 8조 원과 영업이익 1조 5,100억 원을 기록해 이익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프리미엄 제품군의 판매 확대를 통해 4분기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DS 부문에서 고부가 가치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DX 부문에서는 AI 전략을 강화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HBM 5세대인 HBM3에 대해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그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 품질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일축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전체 HBM 사업 내 HBM3 매출 비중은 3분기에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일부 사업화 지연으로 전분기 발표한 수준을 하회하겠지만 4분기에는 HBM3 매출 비중 50%를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미 진입한 기존 HBM3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개선 제품은 신규 수요 대응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6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넥소에 이어 내년 출시할 차세대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오늘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수소차가 고객의 편안한 일상이 될 수 있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수소가 향후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수소 전기차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소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으로서 접근성이 높은 에너지입니다.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수소 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행사 현장. 행사에 참석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수소차는 수익성 있는 차종은 아니지만 수소 사회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오랜 신념으로 도전해온 결실이라며 27년의 수소 용량을 집약한 새로운 수소 전기차를 소개했습니다. 차세대 수소 전기차의 예상 양산 시기는 내년 중반. 가격대는 보조금 문제 등이 남아있어 아직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사장은 향후 전동화 전략에 대한 질문은 배터리 전기차는 일반 대중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수소 전기차는 더 멀리, 더 하중을 실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차로 두 축을 이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는 27년간 이어온 수소 전기차 개발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998년 수소 여정을 시작한 현대자동차. 넥소에 이어 내년 이니시움으로 제품을 확대해 자연스레 수소에 대한 수요를 이끌고 수소사회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퇴직연금 광고 굉장히 자주 보시죠?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겠지만 수익률 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옮기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과정이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사로 옮겨갈 수 있는 현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김보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퇴직연금제도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퇴직연금, 근로자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 2005년 시행됐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인데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찾을 수 없으니 금융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네요. 규모가 큰 만큼 금융권 전체로 지난해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만 1조 4천억 원이 넘었고
특히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많다고 하죠. 네, 그 부분이 바로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로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 기업은행 등 5곳에 달합니다. 우선 은행의 수수료 실적이 많은 이유는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은행과 급여 계좌를 만들거나 기업 대출 계약을 맺을 때 흔히 퇴직연금과 연계한 대출 꺾기라고 하죠.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거죠. 이렇게 회사 간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400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넘는 돈이 은행에 있고 뒤를 이어 증권사 96조 원, 보험사 93조 원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만큼 수수료를 안겨줬을까요? 이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다른 나라의 민간 운용 퇴직연금 수익률도 비슷할까요? 아니요, 수익률 실적은 처참합니다. 우선 전업권으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익률이 2.35%에 불과합니다. 10년으로 넓히면 2.07%로 더 쪼그라듭니다. 최근 3년간 2.5%에서 5.1%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보다도 저조한 상황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였고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7.63%입니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 평균 운용 수익률은 각각 5.6%, 5.9%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퇴직연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은행이 아이러니하게 3개 유형 전부 다 낮습니다. DB형 원리금 보장형 은행 3.64%, 보험 4.08%, 증권 4.29%, DC형 원리금 보장형 은행 3.47%, 보험 3.45%, 증권 4.45%, IRP형 원리금 보장형 은행 3.33%, 증권사 4.65% 등입니다. 네, 수익률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더 나은 운용 방안은 없을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운용 수익률이 낮은 가장 큰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87%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2.6%, 1.9%, 2.3%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거니까 내 돈을 까먹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선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을 낮추고 실적 배당형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은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미국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 비중은 TDF 상품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디폴트 옵션 적립 금액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9.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디폴트 옵션 제도와 기금형 퇴직연금의 비교 가능성을 높여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 가입자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약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들의 비결은 미국 주식, ETF, 공격적 운용 이 3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퇴직연금이 집중되어 있어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습니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은행이나 보험업권의 경우 디폴트 옵션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원리금 보장형으로 간 거죠. 아예 제도적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 라인업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가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은행 이자보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어서 내가 갈아타고 싶다 그랬을 때도 갈아타려면 기존에 예금했던 거, ETF 들었던 상품들 모두 팔아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예금 해지 수수료 만만치 않았고 매도 비용 발생해야
했고 펀드 환매 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동이 없었던 거죠. 오늘부터는 이런 중도 해지 없이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융사끼리 경쟁도 심화되겠죠. 그래서 요즘 버스나 유튜브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끼리 서비스를 경쟁하게 되니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고 아마 수익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권은 우선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GRC 상품의 경우 만기를 채우지 않고 타 금융사로 이동할 경우 중도 해지에 따라 약정금리를 못 받게 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디폴트 옵션도 각 회사의 특정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 실물 이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실물 이전의 수혜를 못 받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들에게 최소한 페널티를 주어지진 않게 해야 하지 않나, 이들의 선택권은 보장해야 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네, ETF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사 계좌를 통해 ETF를 구매하면 영업시간이 끝나고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실시간으로 가격 추이를 보면서 즉시 매매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 같은데요. 종목 수도 많으니 증권사로 이동하는 고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직까지 점유율은 낮지만 높은 수익률을 내세울 수 있어서 고객 유치에 유리한 증권사들은 고객 모으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증권업권은 원리금 보장형부터 실적 배당형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압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습니다. 또 최근에는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ETF는 실시간으로 가격을 보면서 매매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증권사 계좌에서 퇴직연금을 굴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에선 실시간 매매가 안 되는데 증권사에선 편하고 또 굴릴 수 있는 운용 상품도 많으니 아무래도 관심이 몰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운용 상품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어디 퇴직연금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기면 알아서 더 잘 운영해 줄 텐데 하는 이런 일임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잃을까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이라도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원금 보장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12월 11일부터는 퇴직연금 RA 투자 일임형 서비스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의 자산을 배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RA를 기반으로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직접 매매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돼 수익률 제고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실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DC, IRP 전반에 거쳐 이런 투자 일임 제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김보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에 후속 기사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공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었는데 5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들은 본격적으로 원전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동안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경북 울진군 약 130제곱미터 부지에 1,400만 메가와트급 한국 표준형 모델 신형 가압경수료형 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총 공사비 11조 7천억 원 중 주설비 공사 계약인 3조 1천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원전 사업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현대건설은 한국형 대형 원전 36기 중 24기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는 등 이미 국내외 원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이번 사업을 수주하며 첫 대형 원전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또 원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원자력 사업을 담당한 원자력 사업 추진반을 원자력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며 영업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중장기적으로는 5년간 대형 원전 10기 이상, SMR 60기 이상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해외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원전 산업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2코반이 5, 6호기 신규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수주와 관련해 체코 측 협상단은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어제 이마트와 백화점 부분에 계열 분리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각자의 본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일각에서는 시너지 효과에 반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정유경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의 승진으로 신세계백화점 계열의 독자 경영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30일 단행된 인사로 정용진 회장 중심의 이마트 부문과 정유경 회장을 주축으로 한 백화점 부문이 완전히 분리돼 책임 경영의 포석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본업 경쟁력이 높아져 수익성 개선을 이룬 시점에 계열 분리라는 승부수를 띄운 신세계그룹. 업계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백화점과 마트가 각자의 길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유경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주식회사 신세계 총괄 사장을 역임하면서 본업인 백화점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해 국내 백화점 최초로 연간 거래액 3조 클럽을 달성했습니다. 계열 분리를 통해 백화점 업계 1위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재계에서 현재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SSG.com, 지마켓 등이 참여하는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내놓는 등 계열사들의 통합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유통업계에서의 더 큰 시너지를 위한 선택이 결국 각자 도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신세계그룹의 인적 쇄신을 통한 성장의 의지는 주식회사 이마트 계열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마트 본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 이마트 24 대표에는 송만준 이마트 PL 글로벌 사업부장이 내정되는 등 노브랜드 중심 편의점 모델 강화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전체 매출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마트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계열 분리 결정 이후에도 사업의 효율성과 업계의 위상을 같이 지켜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K방산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에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 대선 후보들도 안보 강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방산 시장이 날로 커져 수출 기회가 많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방산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영업이익 증가율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매출 2조 6,312억 원, 영업이익 4,7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9%, 457.5%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로템은 3분기 영업이익 1,374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234% 뛰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00% 넘게 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이도 3분기 매출 9,072억 원, 영업이익 76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 매출은 9.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6.7% 증가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 전인 LIG 넥스원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LIG 넥스원의 3분기 매출은 7,300억 원, 영업이익은 620억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6.2%, 51.1% 늘었습니다. K방산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 추세에 기인합니다. 3분기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더욱 장기화되며 유럽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된 무기 교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수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는 1980년대 생산된 TR-85 전차를 약 250에서 300대 정도의 새로운 전차로 교체할 예정이라 K방산기업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가 모두 안보 강화를 외치고 있는 점도 방산 분야 수요 증가 원인이 될 거란 분석도 나와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오늘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직은 유지하면서 정지선 회장과 함께 현대 GF홀딩스라는 단일 지주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형제 경영을 이어갑니다. 이번 승진 배경으로는 홈쇼핑 업황 악화 속 책임 경영 강화가 꼽힙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16년간 현대 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으며 경력과 전문성을 키우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장기 성장 전략 추진 또한 정 부회장의 승진 이유로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총 60명에 대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력 계열사 대표를 전원 유임하고 현대면세점과 현대 LNC, 지누스, 현대 이지웰 등 일부 계열사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검사 인력을 파견해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발행 주식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 2,759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 영풍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무시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